이런 상황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게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의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거의 관례들에 비춰볼 때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는 식으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기는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중징계로 매듭을 짓고 나선 것, 더 질질 끌면 당 내용이 더 장기화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도 이제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미뤄볼게요 하면 그 사이에 또 안에서 극심한 내용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끝입니까 이제?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것 시작부터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상 본인은 지금 이에 대해서 무고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수사 결과도 지금 아직 전혀 도출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윤리위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오면 추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당 내용을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준석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이다. 네. 또 아예 징계 처분 자체를 뭐 무력화시킬 것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비대위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말끔하게 수습하는 방안으로 내려진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자, 일단 백성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계를 했을 경우에 이 앞으로 불복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고 더 질질 끌었을 경우의 내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윤리위에서의 판단은 후자가 차라리 더 낫겠다. 같은 혼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징계의 수위도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 안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게 확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김성진 대표나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그런 네.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위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시간을 끌었다가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보면은 이제 징계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담이 있고 또 한편 거꾸로의 경우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또 이거를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더 크게 불거지면 그러면 솜방망이 쳐버렸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 윤리위원회의 심사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 인해서 국민의힘은요, 당분간 아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 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이 관련 소식 속보가 추가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라시에서 유세 도중에 총성과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자,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폐가 정지했다. 심폐 정지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 의료진들이 아마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NHK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심폐 정지 상태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신병이 확보가 됐다는 내용도 속보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이틀을 앞두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성과 함께 쓰러졌고 지금 현재는 심폐 정지 상태라는 속보 내용, NHK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속보 추가로 더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 이후의 상황을 계속 얘기해 보겠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익명의 인터뷰를 절대 하지 말라면서 당내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 결정 이후에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무데나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친윤계와 이준석, 안철수 의원 등 이 당내 권력 다툼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퍼지는 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항상 가장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저 익명 인터뷰죠. 네. 그 당시에 윤핵관이라는 것도 결국 그 당시에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을 공격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익명 인터뷰로 이번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가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아유, 저 당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당이 혼란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또 당내 분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있으니까 바로 직무대행 체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라진 권리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상태로 일을 잠시 못하는 거니까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고 지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바로 효력이 시작된다의 방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당대표 권한이 부활된다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나를 공격하는 상대는 친윤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친윤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게 되기 때문에 글쎄요, 굉장히 필요 없는 말들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되는 과정부터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이 과정을 통해 신규 당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이 당원들이 당에 갖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통 지지층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당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선거 때나 표를 행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데 젊은 당원이나 신규 당원들은 굉장히 그 당 내의 사정에 대해서도 좀 밝고 네. 또 여러 가지 밝지 않더라도 말을 지어내서라도 좀 얘기를 하는 성향조차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익명 인터뷰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밀었고 어떻게 당겼고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쭉 전달이 되고 이게 당의 극심한 분열상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은 우려를 하고 얘기를 먼저 한 건데 근데 사실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현실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비하는 게 네. 이런 때는 좀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